자, 봅시다. 자,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중학교 과정에 배웠던 문제가 뭐 안 나온다는 아니야.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내용들은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다는 거 외에 고등학교 때 추가된 사항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식도 다 외우셔야 될 거고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잠깐 두 문제 언급하고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식을 구하시오 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이 방정식을 풀어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하고 방정식을 어떻게 연결시킨다?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죠. 정답입니까? y는 fx가 누구랑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얘를 줄이면 뭡니까? x절편 이 말이죠. x절편. 그다음에 교점의 x좌표가 나오는 것은 x절편은 x축과의 교점인데 다음에 교점이 x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직선과 만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알겠죠? 교점의 x좌표. 하지만 x축일 때만 x절편이 난다 이거죠. 얘랑 누구랑 연결시킨다? fx는 0의 실근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나왔다는 것은 이런 말이네요. fx는 0의 두 실근이 뭐다? 마이너스 3하고 2라는 걸 알려주려 했던 거죠. 그랬을 때 f2x-1의 0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질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런 문제는 방정식에서 풀었던 문제고 딱 뭐만 연결시켰다? 그래프를 알려주면서 요걸 알려주려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방정식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함수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요 말 해주고 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fx가 0의 두근이 나왔을 때 요거의 두근 어떻게 구했죠?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f-3은 0이니까 누가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된다겠죠. 누가 2x-1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 2x-1이 2가 되면 된다. 그때의 x의 값이 뭐다? 두 실근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마무리는 합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fx는 0, f2x-는 0.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그래야 문제가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봤을 때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런 어떤 특징,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이런 유의 문제. 자, x에 관한 방정식이네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다. 서로 다른 세 실근. 올려줬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식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라는 말은 자, 식이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미정계수가 있을 때 확실한 값이 안 나올 때 이러한 어떤 조건적인 문제는 얘를 뭐하자? 해석을 해라 이런 말이야. 해석을 해라. 해석. 자,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함수는 연결돼 있습니다.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함수와 연결해야 되고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함수와 연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풀 거다?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k의 뭐 교점 이렇게 넘어간다겠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은 뭡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란 말은 교점이 몇 개다? 교점이 3개다 이런 해석이 돼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교점이 3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우리는 무슨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겠죠?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그린다? 그래프를 그린 후에 x축 아래를 꺾고 올린다.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전체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그린다? 그래프를 그린 후에 x축 아래를 꺾고 올린다 이 말이죠. 얘를 그린 후에 x축 아래를 꺾고 올린다. 그러면 꺾고 올려보겠습니다.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그래프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이런 그래프네요. 얼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맞죠? 그런데 어쩐다? 이제는 전체 절대값이 있다는 말은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꺾어 올렸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다. 쌤이 그 절대값 그래프를 많이 그려준 이유가 이겁니다. 절대값 문제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제일 쉽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야죠. 이제 그랬어요. 또 어려운 거 그래서 y는 k는 쉽죠. y는 k는 어떻게 생겼어? y는 k는 이렇게 생겼죠. y는 k는 얘랑 움직이다 보면 뭐만 보면 돼? 이제 교점이 몇 개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현재 몇 개? 2개. 몇 개? 3개. 그 다음 몇 개? 4개. 그 다음 몇 개? 2개. 그 다음 몇 개? 0개. 알겠나요? 이 문제는 0개, 2개, 4개, 3개, 2개 이런 문제가 다 나옵니다. 현재 이 문제에서는 3개 되는 상황만 판단을 했는데 다른 문제는 뭐 2개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4개인 상황 뭐 판단하는 소릴 수 있을 수 있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적어보겠습니다. 현재 y절편이 1이죠. 선생님은 다 풀어볼게요. 일단 자 k가 지금 k가 뭡니까? y절편 요 직선값이죠. k가 음수이면 몇 개? 0개 되겠죠. k가 0이면 2개. k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으면 k가 0부터 1까지는 몇 개? 4개. k가 1이면 3개. k가 1보다 크면 2개 되겠죠. 현재 우리의 답은 요것만 작성하라는 거고요. 3개가 되는 상황, k가 2이 답이 되겠죠. 이 문제의 답은. k는 1이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를 오른쪽에다 다른 문제를 하나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k 이렇게 나왔습니다. 했을 때 뭐가 나오겠어? 서로 다른 뭐 실근이 몇 개인 상황에 대한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k값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알겠어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나 이렇게 몇 개일 때 k값 또는 범위 구하시오 나오겠지? 알겠어요? 선생님 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y는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할 거야? 교점의 개수를 구할 거다 이거죠.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에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대로 여기까지 뭐 그래프 그렸으니까 그래프. 자, 식을 보면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쉬워 보이지 않지? 식 자체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절대값 풀이 방법 논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가 뭡니까? 정의, 0점 분리법,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래프 방법이 다 있죠. 이제 순서를 바꿀 거야. 정의, 그래프, 0점 분리법입니다. 순서가 이제. 왜? 0점 분리법보다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쉽고 빠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현재 정의는 좀 어렵습니다. 문자가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가 왼쪽에서 한번 그렸으니까 바로 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꺾어 올려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리 여기다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직선을 그릴 거야. 이 직선의 특징은 뭡니까? 기울기가 1인 걸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y절값은 어쩌고?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뭘 그릴 거야? 기울기가 1인 애를 그릴 거야. 기울기가 1인 애를 그릴 거야. 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니까 조금만 움직여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꼭 그래프 자체를 정확하게 우리는 못 그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항상 곡선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곡선이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이렇게 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부분이 지금 좀 더 크게 그렸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접하는 상황, 2점 지나는 상황, 2점 지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좀 움직여 볼게요. 자, 얘를 움직일 거야. 자, K가 K가 의미하는 게 뭐죠? Y절편이죠. K가 원하는 게 뭐야? Y절편이야. 저 밑에서 올라갈 겁니다. 저 밑에서 올라오면 교점물 개수가 몇 개 지금? 교점 몇 개? 0개죠. 그리고 조심할 줄 아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 요거는 이 부분 뭐가 헷갈리냐면 요점 지날 때 1,0 지날 때가 먼저인지 접할 때가 먼저인지가 약간 그림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요 1,0을 지나는 게 먼저인지 접하는 게 먼저인지 보이게 직선의 기울기를 달리했습니다. 얘를 움직이다 보면 얘는 접하는 게 먼저가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게 잘 보이려면 그래프를 좀 실제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직선은 실제적으로 잘 그릴 수 있는데 곡선은 실제적으로 잘 못 그립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얘가 접하는 게 먼저인지 1,0을 지나는 게 먼저인지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된다면 두 개 다 보여야 돼요. 지금 확인이 안 된다면 알겠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떤 간에 0개, 여기 2점 1,0을 지날 때 1개, 그 다음 몇 개입니까? 2개, 2점 지날 때 몇 개야? 3개, 그 다음 되면 몇 개입니까? 이거 몇 개야? 이거 보이나요? 몇 개? 4개 보인가요? 그 다음에 접할 때가 몇 개? 다시 3개, 그 다음에 2개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를 다 범위에 따라서 풀 수 있어야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이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야. 다 했어? 놔두고 밤시간 가서 정리하고. 어떤 상황이냐? 경계가 되는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경계가 되는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일단 접선량이 1,0을 지난다고 선생님이 판단한 거야. 일단은 이 부분에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확인 작업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경계. 또 하나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가 또 하나의 경계. 그 다음에 접할 때가 또 하나의 경계. 그래서 우리는 총 몇 개를 구해봐야 한다? 3가지를 구해봐야 됩니다. 경계되는 이해됩니까? 아시겠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한다고 하면 접하는 상황까지 구해봐야 됩니다. 자, 1,0을 지날 때 이 그래프가 1,0을 지날 때는 K가 얼마다? K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때 K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1,0을 지나니까 K가 마이너스 1.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K가 얼마다? K가 1이겠죠. 여기까지는 쉽잖아요. 점을 집어넣었으니까. 문제는 얘입니다. 얘. 어떤 상황을 구해야 돼? 접하는 상황을 구해야 된다. 접한다? 뭐가 떠올라야 돼? 접한다? 중분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 판별식은 0. 요게 떠올라야 된다. 그치? 접한다. 판별식은 0. 중분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누구랑 연립을 했을 때 이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죠? 이 그래프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절대값이 뒤집어졌죠? 뒤집어진 그래프는 어떤 겁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절대값이 음수 마이너스 반인 겁니다. 얘랑 누구랑 연립을 할 거야? x 플러스 k랑 연립을 할 거야. 그러면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어떤 상황을 구하는 거야? 접선 상황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접할 때를 구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 판별식을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 제곱식도 보입니까? 완전 제곱식 보여? 외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x제곱 플러스 x면 상수함이 얼마면 완전 제곱식이야? 4분의 1이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k값이 얼마다? 4분의 5가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식을 외워야 좀 더 빨리 가겠지. 식을 딱 봤는데 완전 제곱식 보이면 판별식 쓸 필요가 없잖아. 그치? 누가? k-1이 4분의 1이면 되니까 k는 4분의 5면 되겠다 이거야. 판별식을 쓰면 1-4k-1이 0이 되면 된다 해서 k값이 4분의 5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뭐야? 식을 봤을 때 완전 제곱식 보이면 그게 좀 더 빠르다 이 말이 돼 있어요. 현재 이 값이 얼마다? k가 4분의 5다. 마무리 지으러 갑니다. 그래프 보면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쪽 상황입니다. 몇 개? 0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개. k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1부터 k가 1까지는 2개. k가 1일 때는 그래프 보면서 갑니다. 3개. k가 1부터 4분의 5까지는 4개. k가 4분의 5일 때는 다시 3개. k가 4분의 5보다 클 때는 2개 이렇게 되겠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다 풀 줄 알아야지 그 중에 일부가 질문이 나오겠죠. 됐어요? 실제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요걸 다 물어본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다 물어봐가지고 주관식으로 써가지고 배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개의 범위 구하시오, 두 개의 범위 구하시오, 세 개의 범위 구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배점이 꽤 높습니다. 8점 이상 나올 거야. 8점 정도 줄 겁니다. 얘를 다 할 줄 알아야 답을 마무리 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뭐야?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값들을 구하고, 경계값들은 지금 얘네들은 암산한 겁니다. 두 개는 암산한 거고요. 얘는 실제 계산해봐야 되니까 전 겁니다. 그래서 K에 따른 범위에 따른 값들을 구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문제를 했습니다. 됐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시험에 분명히 내겠죠. 다음은 자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페이지 4번. 자,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함수가 복잡하네요. 함수식이 좀 복잡하죠? 얘를 가로를 풀게 되면 몇 차식이 돼? 4차가 되겠죠. 우리는 4차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4차 문제는 아니고 모습을 봤더니 어째? 똑같은 값들이 이렇게 있죠. 뭐지? 우리는 이거를 시원해서 풀겠다 이 말이에요. 자, 얘는 일반 논리가 뭐냐? 합성입니다.
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배웠지만 합성 함수의 취업이 문제입니다. 합성 함수의 취업. 천영아 정신 차려. 합성 함수의 취업이 문제야. 무슨 말이냐? 자, y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함수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현재 위에 있는 함수는 무슨 함수야? y는 f 함수에 g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 말이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말이죠. 그 전 단계가 아마 이 말이 되겠죠. gx의 제곱 플러스 4 gx 4 gx 플러스 5 이 말이죠. 됐습니까? 함수식이 복잡한 거 우리가 아는 함수가 아니라 뭔가가 섞여 있는 문제들은 다 합성함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합성함수는 합성함수 풀이법은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합성함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 겁니다. 합성함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합성함수의 취업은 치환하여 풀이를 합니다. 치환을 해서 풀이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문자가 복잡하니까 치환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 주의사항. 꼭 범위를 해야 됩니다. 합성함수의 치역을 구하는 문제는 치환하에서 문제를 풀 건데 꼭 범위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그냥 기억내는 거예요. 해놓으면 좋습니다. 치환 범위가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해 보세요. 치환 범위가 한 단어처럼 생각을 해놔야 치환 범위. 알았어요? 어떻게 풀 거냐? 치환 범위. 말하면 되거냐? 치환 범위. 말은 뭔 말이야? 치환을 하게 되면 꼭 범위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 gx를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어쩐다? 범위를 구해야겠죠. 누구의 범위? t의 범위. gx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그래프 보입니까? 그래프 보여요? 축 보입니까? 축 얼마죠? 천영아 축 얼마니? x는 1이죠. 다시 말해서 1에서 최소값을 갖고 위로 떨어지겠죠? x에 때 1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t로 치환하니까 t의 범위가 얼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이제는 문제가 바뀝니다. 몇 가지 구해놓으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이제는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를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바뀝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치환을 하고 범위를 구해놓고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되는 거죠. 풀었던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 다시 이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예요. 축이 얼마입니까?
이진아 축 얼마냐? 자, 축을 말할 때는 누가 마이너스야? 여기 x가 없는데 x가 없잖아. t가 마이너스 2가 축입니다. t가 마이너스 2가 축이야. 그러면 최속값은 있네요.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y의 범위가 y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오니까 1이 되겠네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네요.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얼마다? 1이 되겠다 라고 마무리 짓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최소값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때의 x의 값은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의 값은 이렇게 질문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면 최소값이 1인 상황은 2점이죠. 근데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죠. 마이너스 2일 때 하면 답이 아닙니다. t가 마이너스 2일 때야. t라는 것은 내가 만든 문자잖아. 치환하면서. 원래 문제는 어떤 문자야? x의 범위는 t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t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돼. 거꾸로. 역으로. t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t가 마이너스 2이면 t가 마이너스 1란 말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니까 좀 이상한데요? 문제 잘못 나왔니? 잘못 풀었니 지금? x가 1을 지금 오케이 잘못 풀었죠? 잘못 풀었죠? 잘못 풀었다고요? 왜 잘못 풀었어? t의 범위가 있는데 요거 안 했어. 요거 안 했어. 준영아 잠이 오지? 저 서서 들어. 좀 잘못 풀었어요. 여기서 잘못 풀었어. 뭘 안 했어? 요걸 안 했어. 지금 범위를 축은 잡았는데 요걸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잘라야 되는데 마이너스 축이 마이너스 2이면 마이너스 1은 오른쪽 왼쪽? 축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은 오른쪽 왼쪽?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죠? 크니까 오른쪽. 오른쪽에 뭐가 있다? 오른쪽에 마이너스 1이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어서 그래프는 어디만 그린다? 여기만 그리는 거죠. 딴 데 오지 말고 이 부분만 보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y의 범위는 얼마다? 얼마를 넣었을 때?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t에다 마이너스 1이면 6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최소값은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니까 선생님 천천히 설명하는 거야. 모든 합성함수의 범위 치역을 구할 때는 다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함수들이 여러 가지 함수가 계속 나올 거야. 나오면 합성함수 이 치역 문제는 함수마다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방법이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치환하고 범위를 구하고 그 범위 하에서 최대값 최소값 y의 범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까지? 조건 문제까지. 자, 최소값 2가 나올 때가 2점이었죠? 얼마입니까?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죠. t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t였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넘겨서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는 0이니까 그때 x값은 얼마나?
1일 때다. 결론적으로 x는 1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여기까지가 나옵니다. 되겠어요. 두 가지 문제 나와요. 최소값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때의 조건 문제가 있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두 문제는 이제 무슨 문제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고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XY 조건이 나왔죠? 1차식. 이건 몇 차식이야? 2차식이 이제 문자가 몇 개입니까? 2개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용해서 요식을 변형시켜가라 이 말이 되겠죠. 우리는 문자 몇 개로? 하나의 문자로. 하나의 문자로. 누굴 없애는 게 좋겠습니까? X를 없애는 게 좋겠네? 그러면 여기가 2X는 4-3I고 2로 굳이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 얘가 4X니까. 그러지? 물론 2로 나눠가지고 집어넣어도 되는데 모습이 뭐 비슷하면 그대로 이용하는 게 좋겠죠? 이 식이 y제곱 플러스 4x를 y제곱 플러스 2배 4-3i로 바꿀 수 있고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8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뭐가 없어요? 최소값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축이 얼마입니까? 축이 얼마야? y는 3이 되겠죠. y가 3 넣었을 때 최소값이 된다. 3 넣으면 9, 18, 8 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y값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 범위는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물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틀렸습니다. 틀렸어. 틀린 이유는 뭘까요? 지금 뭘 생각하지 않았어? 범위를 생각하지 않았다.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범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꼭 고민해야 돼요. 안 하면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지금 이렇게 풀었다는 거 어떻게 풀었던 거야? 범위가 실수 전체에서 푼 거죠. 문제의 조건에서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와야 돼요. 혹시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틀렸어. 이상해. 말도 안 돼. 혹시라도 질문이 최대값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처럼 풀면 최대값 있어 없어요? 없는데 질문이 나왔어. 이 말은 범위가 꼭 있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만약에 질문이 최대값이 나왔는데 내가 풀어보니까 최대값이 없다? 그럼 다시 올라가서 범위를 생각해 보겠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최소값이 나오니까 범위에 생각하지 않아도 최소값은 내가 내 방법대로 그냥 풀었더니 나왔단 말이야. 근데 답이 오답이 나왔다는 것은 뭐 때문에? 범위 때문에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범위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범위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범위가 있는데 없는지 생각을 꼭 해내야 돼 먼저. 근데 문제 조건에서 실수 xy니까 범위가 사실 이 문제는 없어요. 알겠어요? 이 문제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y의 범위가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된다. 알았어요? 꼭 활용 문제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꼭 범위를 생각해야지 모순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수 xy에 대하여 이거에 갑자기 아무 조건도 없는데 최소값을 구하시오라 했어요.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문자가 하나니까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문제는 문자가 몇 개야? 2개잖아. 이 2개짜리 그래프를 우리 그려본 적이 같은 건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려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못 구해. 그렇지? 그러면 이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다 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을 썼죠. 이거 뭡니까?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를 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더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꿔달라?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식을 뭐로 바꿔달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달라.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4가 추가됐습니다. 2로 묶어내면 y제곱 플러스 4y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뭐가 추가됐습니까? 8이 추가가 됐네요. 얘는 4가 추가가 됐고 얘는 8이 추가가 돼서 12가 추가가 됐습니다. 빼기 12를 하고 3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고 얘도 항상 0보다 크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9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최소값, 최대값 문제는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부동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부동식과 연결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물론 값들이 한 두세 개 주고 3, 4, 5 그 중에 가장 큰 값에서 5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뭐야? 부동식의 범위 문제니까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최소값을 구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현재는 최대값, 최소값 풀이 방법이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하면 되겠네. 일단은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의 가장 작은 부분, 가장 큰 부분 y좌표가,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완전 제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해서 범위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다음은 2차 함수의 양수인 2차 함수의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것만 좀 고스만이 번듯한 식이네요. 뭡니까 이거? 뭘 알려주겠다고 얘? 얘는 뭐? 축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찬영아 오늘 축 못 썼지? 축 3-x 3 플러스 x가 같다. 축이 얼마다? 축은 얼마다? x는 3이다 이 말이죠. 3-x와 3 플러스 x가 같다. 축이 3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아주 중요한 시야. 자, 우리가 좀 더 읽어봅시다. 2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축은 3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 그려라. 양수 그래프를 그리고 축은 3이다. 현재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가 요 말 알려주려 했던 겁니다. 2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축이 3이다. 그랬을 때 fx의 최소값은 어디 있다? 최소값은 여기 있겠죠? 조건이 범위가 없으니까 최소값은 누구다? 식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식에다 3을 집어넣는다. 답 나왔습니다. 여기 답이야. F3이 최소값이다. 되겠죠? 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수 그래프 그리고 축에서 최소값, 음수 그래프 그리고 축에서 최대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함수가 되겠어요. 자, 영상 끊지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까지 2차 함수. 오늘 했던 내용, 중요한 내용들,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풀었다. 됐죠? 시험이 되겠지? 이 문제는 좀 생각보다 쉬우니까요. 그죠?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식에 대한 해석을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했다. 내용 하나. 그 다음에 합성함수 식에 뭐 공통 부분이 있는, 책에서는 아마 공통 부분이 있는 이렇게 말이 나왔을 거야. 됐어요? 이러한 식은 뭐라 한다? 합성함수라 하고 그게 체포하는 방법은 치환하여 푼다. 치환 범위하여 푼다. 범위 생각해서 문제를 푼다. 이 말이 되겠어요. 조건 문제는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이때의 조건은 t고 우리가 t의 조건이 아니라 x의 조건이니까 t값을 이 식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x값을 구한다. 여기까지.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이제 대입을 하고 완전 제곱식으로 넘어간다. 함수로 가서 문제를 푼다. 대신 범위를 꼭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셀을 가서 한번 문제만 보고 오겠습니다. 셀을 가서 선생님이 안 풀었던 문제가 그래서 몇 번 8, 9, 10번이 안 풀었죠?
이거 가서 이거 떡을 오른쪽 위에 눌러버리는데 오른쪽 바로 붙어있잖아. 가운데 거기 그래 거 됐어. 자, 봅시다. 자, 이제는 좀 보여야 돼요. 얘는 범위가 있습니다. 식을 봤더니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치수. 얘랑 똑같죠? 얘는 뭐라고? 합성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얘를 치환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할 겁니다. 치환하면 뭐가 있다? 범위가 있다. 이거죠? 범위 구해보면 자,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뭐야?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프 그린 겁니다. 물론 범위가 없더라도 그래프를 그리긴 하는데 축이 얼마입니까? x는 1이죠. x는 1이죠.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죠. 마이너스 1은 얼만큼 있냐면 마이너스 2하고 2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더 멀죠. 1에서 마이너스 1이 뭐니까 이만큼이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만큼이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만큼이 마이너스 1이 있고 좀 더 가까이에 2가 있는 거죠. 요거만 판단하면 됩니다. 누가 멀고 가깝다가 중요한 거고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그래프는 이 부분만 그리면 최대값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있고 최소값은 여기 있죠. 맞죠? 그래서 t의 범위가 등장하는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6이 되겠네요. 그래서 t의 범위가 얼마다? t가 2부터 6까지다. 문제가 달라졌다. 얘를 이제 2부터 6까지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죠. 맞나요? 다음은 31번 한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런 식인데 fx를 가지고 뭐야? 합성을 시켰다 이 말이죠. 뭐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fx를 t로 치환하고 범위 구하면 되겠죠. 얘를 t로 치환하고 범위 구하면 되겠네. 다시 말해서 누구? 이 fx의 범위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얘는 절대값 그래프네요. 기억납니까?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랬죠?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랬어요? 얘는 어떤 거야? x가 지금 절대값이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없잖아요. 절대값에서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양수가 될 거니까 절대값, x가 절대값 붙은 겁니다.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프를 어디만 그려? x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린다겠죠? 됐어요? 부분 그린 후에 이런 게 개념이야. 그린 후에 y축 대칭시킨다 했죠? 됩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어디 그린다? 오른쪽만 그릴 거다 이거죠. 실제 x제곱 플러스 x는 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실은. 맞죠? 근데 어디만 그릴 거라고? 오른쪽만 그릴 거라고. 이해됩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인데 우리는 어디만 그릴 거라고요? 오른쪽만 그릴 거라고. 오른쪽만 그린 후에 y축 대칭시키니까 우리가 원하는 fx가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 나왔으니까 우리는 취업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요즘 알아면 되겠네요. 요즘 얼마입니까 지금?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얘를 t로 치환하면 fx를 우리는 t로 치환했는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 문제의 상인임은 딱 이거야. 요거에 대한 그래프적인 특징을 판단해서 보면 빨리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때문에 상이 됐냐. 방금 다 똑같으니까. 그 문제 이렇게 받겠죠.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를 구하는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범위에서 구하라. 마무리 해버립시다. 그래프를 그리고 이 축은 얼마다 지금 x는 아니죠. t는 2죠. t는 마이너스 2인데 t의 범위가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만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죠. 그래프를 여기만 그려서 최소값은 일단 마이너스 2를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으면 2네요. 그래서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2이고요. 그때의 x의 값은 어디 얼마냐? t가 얼마일 때입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죠. t가 어디 있어? t가 마이너스 1. t가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요점 그때 x는 바로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바로 x는 0일 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답을 쓸 때 보통 x는 0일 때 최소값 얼마입니까? 2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마무리될 겁니다. 문장 안 쓰더라도 요거랑 두 가지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최대치수 얘를 완전제곱식 만들어봐라 이 말이 되겠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이런 문제 이러면 어쩌겠다 테이블 한 문자로 바꿔서 2차 함수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완전제곱식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장을 보니까 지금 x, y, x니까 y를 없으면 되겠네요. y를 없으면 되겠죠. y를 없애면 2y 제곱 대신에 x-1을 넣을 수 있겠네. 맞나요? 2y 제곱 대신에 x-1을 넣으면 주어진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를 함수라 생각하고 여기는 y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y를 쓰면 안 됩니다. 이 식을 뭐라 생각하자? 그냥 fx라 생각하면 축이 얼마입니까? 축은 x는 2죠. 최소값을 구하려면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틀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뭘 생각해야 된다?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 x의 범위를 꼭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어디에서 범위가 어디? 조건에서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제곱은 항상 양수죠. 생각해야 문제가 오류가 없어. 제곱은 무조건 양수라고요. 그러면 x는 어째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다시 여기서 돌아가면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풀어버렸어? 축에서 지금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생각해버린 거지. 근데 범위가 어째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네요. 여기 있고 그래프는 이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럼 우리의 답은 틀렸죠. 틀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 1 집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최소값은 f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4. 이 문제가 틀린 이유는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1이 더 작네요. 여가 1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F4가 아니고 뭐라고요? fx는 아까 얼마였죠? 2를 집어넣은 거 4 마이너스 5였나요? 마이너스 5가 크거나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 문제는 사실은 범위 구하지 않아도 지금 답이 똑같으니까 모순이 안 되나요?
범위가 요값이 최소값이니까 범위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문제에 따라서 걸립니다. 항상 뭐 조심하라? 범위 조심하라 이거죠.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그냥. 끊고 쉬었다.